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오늘의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입니다. 파월이 상원 청문회에서 향후 2차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골드입니다. 연준의 긴축 장기화 예상 속에 달러가 반등하며 고재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일입니다.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영국이 빅스텝을 단행하며 달러화의 강세가 촉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주요 3대 지수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영국 영란은행의 예상보다 큰 금리 인상이었죠. 50bp 금리 인상으로 기존에 부진했던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해서 풀이장에서부터 반영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EIA는 원유 재고를 발표했는데요. 무려 380만 배럴을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엔 더 큰 영향을 주면서 유가의 낙폭까지 더욱더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이 월가의 뉴욕 증시 최대 약세론자인 모건 스탠리는 오늘 자사의 증시 전망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반등이었다고 분석한 것입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결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쏟아지는 경기 침체에 관한 이슈들 속에서 오늘도 우리는 상승과 하락 중에 어느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오늘 방송 함께 보시면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일주일 만에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지난주에 FOMC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까지 여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FOMC까지 해서 다들 혼란스러운 형국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황과 간단한 브리핑에서 다음 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는 역시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시간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 초반에 마스터님과 함께 정확한 선물을 선정을 해서요.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수익까지 실현했는지까지 확인할 예정이니까요. 잠시 뒤에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채팅 통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그리고 유튜브 채팅 통해서 많은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간중간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본격적으로 미증시 개장 이후 현재 실시간 상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 일단 풀이장에서부터 나스닥과 S&P들, 미국 관련 선물들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골드만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현재 시세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입니다. 현재 상황 그리고 주요 유럽 국가들의 금리 인상과 여기에 더불어 추가 금리 인상까지 거론이 되고 경제 지표까지 부진한 가운데 계속해서 연준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영향을 소화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은 무려 1.3%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네, 개장에서는 풀이장의 하락폭을 소폭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소폭 나와줬으나 곧바로 하락하면서 상대 양봉까지 이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15,013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현재 1.71%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개장 직전 저점을 찍었던 67.35달러 선에서
미군시 개장 이후 소폭 반등해주면서 하락폭을 축소한 결과입니다. 현재는 1.87% 하락하면서 68.2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EIA에서 나온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예상치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속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이 경기 침체 이슈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70달러 선을 깨고 내려간 유가 같은 경우에 전망까지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골드 소폭 반등해주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큰 폭의 상승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개장 이후 22시 45분경에 고점인 1949포인트까지 올라와 줬고요. 현재는 1943.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달러는 상승하고 있지만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오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까지 골드는 반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재 국제적인 글로벌 상황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오늘 0.68%가량 하락하면서 이 골드와는 디커플링되는 모습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짧은 시간 안에 0.5%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22시 59분경에 저점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1.09310포인트 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럽 경제지표 부진과 이 긴축 경기에 따른 위험자산 회피 속에서 이 1% 가까이 하락하다가 지금은 소폭 들어 올려주긴 했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유로 어떤 전망 보여줄지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증시 개장 이후 주요 상품들의 현재 실시간 차트 함께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의 단타 트레이딩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해봐야겠죠? 네, 허생 마스터님, 오늘 준비하신 단타 상품 어떤 상품인지 말씀해 주시고 바로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오늘 준비한 상품은 나스닥입니다. 예, 나스닥 상품 준비했고요.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보합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강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등락이 좀 있는 편이라서 예, 매수든 매도든 양쪽으로 다 수익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온다 그러면 어저께 좀 강하게 지지를 해줬던 라인이죠. 이 라인. 965, 970인데요. 965까지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970. 14,970에서 매수를 한번 추천해 드리고요. 예, 손절 한 10포인트 정도, 40틱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인데요. 80 정도. 예, 근데 이 자리가 쉽게 뚫릴 수도 있는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윗자리 145, 150인데 오버스팅 감안해서 14,150에서 매도 전략 말씀드리고 밑에서는 14,970에서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등락이 좀 심합니다. 심한 게 뭐 이게 작게는 15,050에서 그다음에 뭐 길게는 12,125, 70포인트, 75포인트 그런 300틱 정도가 됩니다. 300틱이면 야, 이거 뭐 한번 물리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 가능하면 네, 여러분들께서는 좀 손절로 안전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이 꼭 답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손절로 인해서 큰 피해는 나는 걸 미리 사전에 방지하고 총알을 또 아껴서 다음번 기회를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 전략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전략 주셨는데요. 익절 포인트는 어떻게 될지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장이 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한 15포인트 정도, 60틱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964 라인이 한 번에 깨질 텐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70을 탁 찍고 올라가진 않을 거거든요. 한번 훅 밀렸다 올라간다면 970에 대놓는 전략 말고 960원이나 960이 지지받고 올라올 때 낚아채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15포인트 위든 아래든 60틱 정도. 네, 그럼 요 자리는 왜 들었냐면 방향이 바뀌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네, 근데 지금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나스닥 조정이 14,970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850. 900선까지는 한번 찍고 가지 않을까를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뭐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이 빅테크,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상위 10종목이죠. 네. 10종목들이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소형 주란 말이죠. 그 기업들의 그 다 판 거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넘습니다. 그 얘기는 곧 이 조정 장세든 강세든 약세든 다 빅테크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보면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상승을 하고 나면 그다음 준 메이저
예, 그 준매저 다음에는 기타 라인들이 이제 다 상승을 한번 하고 나서 장이 한 바퀴 한마디로 순환 사이클 한번 돌고 나서 그 상승세가 마감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15,000 얼마였죠? 475가 아마 고점이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럼 16,000 그 고점까지 그러니까 작년 고점까지 한 10% 정도? 8에서 10% 정도 S&P와 같이 남겨놓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개인들이 빚을 내서 들어오는 B2가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 이유는 기관들이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관들은 지난달보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팔고 있고 개인들은 사고 있고 그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위로 한번 불장 비슷하게 미니 불장 비슷하게 간다 그러면 15,400, 450을 한 2주 한 달 전쯤에 그 고점 라인을 봤지만 지금 상황이 좀 변해서 16,000 근처까지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15,700, 800 정도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은 깊게 받을수록 높게 튀어오르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당장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들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신고점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단타 전략 그것도 이제 좀 이상한 종목도 말고요. 만약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 이상한 종목도 말고 한마디로 망하지 않을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된 기업들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해외 선물 간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위아래로 흔드는 바람에 원칙 없이 덤비신다 그러면 손실도 감소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해외 선물이 좀 더 간단하니까 해외 선물을 좀 도전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10시 45분에 지표 발표가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PCE 발표가 있긴 한데요. 그 전까지 계속 횡보를 좀 거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밑으로는 14,800, 850 다음 주까지 찍지 않을까로 보긴 보는데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그 부분까지 여기까지 찝어질 수는 없지만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14,800 정도 찍고 나면 그다음에 신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허생마스터님과 함께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함께 단타 체크해보는 단타 트레이딩 전략 함께 제공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상품은 나스닥이고요. 오늘의 전략 매수와 매도 모두 주셨습니다. 먼저 매수 진입가는 14,970이고 손절 40틱 걸고 목표가 15포인트 60틱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진입가 15,150포인트 역시나 손절은 40틱 걸고 목표가 60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급해드린 단타 전략은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 선물 매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5일부터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네, 5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7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좀 최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5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매수, 매도, 관망 중에 먼저 의견 정해주시죠. 일단 저는 매수 전략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포인트에서 조금 더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봉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8월물. 지난주에 나와서는 좀 관망하시고 만약 굳이 하신다 그러면 이제 자리를 알려드렸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이게 일봉인데요. 밑으로 64.60 그리고 67.10, 67.10을 찍었다면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이 자리를 찍으면 이 자리까지는 갔습니다. 70달러까지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터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잠깐만요. 펜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터치를 했다면 이 부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도가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67.60을 찍었다 그러면 지금 68.29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 자리 67.50이죠. 67.50에서 매수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 하락 시사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락 시사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락 시사선 하단 채널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67.304050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네,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낸다 그러면 다시 한번 70달러 이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리가 뚫린다 그러면 이제 5일 같은 경우는 지옥행을 갈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다시 본다면 이 자리 64, 65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요. 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아까 67.4050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 만약 여기 저점이 오늘 깨진다면 이 자리까지 65달러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 일단 5일 같은 경우에는 재고 지표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요. 지금 전 세계가
아까 나스닥 금융 환경 시장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영란은행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왜 올리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아서. 근데 그렇다 보면 이제 경기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원유 수요는 떨어지는 거죠. 네, 뭐 나스닥 관련해서 또 조금만 더 오일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원유 관련된 기업들도 한창 고공행진을 하다가 네, 지금은 좀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이고 그 전 세계에서 이번 코로나 때 금리를 올리지 않은 국가가 딱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냐면 중국, 일본, 튀르키예거든요. 튀르키예는 예전 터키입니다. 근데 이제 튀르키예가 며칠 전에 금리를 15%까지 올렸습니다. 한 번에 6%인가 7%대에서 지금 15% 정도까지 올린 건데요. 예, 어마어마하죠. 네,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화폐가 거의 반토막이 났던 작년에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일본도 올리네 많이 하는데 일본은 올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빚잔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남은 건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도 내리고 있죠. 예, 내리고 있는 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내렸는데 오히려 내리는 게 더 안 내리는만 못한 상황이 되죠. 아주 찔끔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원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여름철, 성수기죠. 어떻게 보면. 성수기에다가 또 이제 뭐 재고도 감소되는 추세. 하지만 가솔린이 좀 높았던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한 방에 0.5%를 올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계속 원유의 지금 특징은 이렇게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박스권, 이 장세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지금 하단 박스권을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네, 그 중간 자리가 요 70달러입니다. 그래서 일단 70달러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네, 이게 아니라 시장의 해석이죠. 지표는 언제나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시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마냥 이게 뭐 올라간다고 계속 매수만 들고 있지 마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이 하루에도 뭐 급등하기 심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요 자리 67.4050, 50 정도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래 위로 자리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쳐다보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 자리 69.60. 이 자리에서 한번 매도를 한번 쳐보시는 게 7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요. 살짝 못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좀 매도를 한번 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하락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제 조건은 이 하락 추세선을 넘어간다는 전제하에 일단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살짝 넘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렇게 아래 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자리값 모두 주셨고요.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선님 그렇다면 이 유가의 상승과 하락세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재 시황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죠? 현재는 뭐라 할까 참 엉뚱하죠. 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오만 이슈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오만 이슈에 한번 네, 들어봤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등, 경기가 어렵다는 등. 일단은 경기가 어렵다는 게 지금 뭐 체감이 다 되지는 않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지. 경기가 지금 당장 어렵다는 건 아닌데 선물이니까 미리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8월물인데 미리 반영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 뭐 경기가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란 얘기인데요.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외 선물 네. 관련해서는 금융 정보가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하시면서 좀 보는 게 좀 좋지 않으실까. 네, 그러니까 각국의 이슈가 좀 많이 중요하다. 네네네. 요즘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골드도 얼마 전까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골드도 얼마 전까지 달러 인덱스하고 반대로 가네 뭐 아니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있고 네.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하고 반대로 가네, 골드하고 반대로 가네 이렇게 설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중요한 건 그걸 사줄 사람들이 이슈거든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왜 금리를 올릴까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속된 말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있었고 내가 특정 국가라고 좀 말씀을 칭해야 되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폭등을 하고 있는 국가죠. 근데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으면 10달러, 20달러로 물건 사는 게 아닙니다.
키로로 돈을 재도 물건을 삽니다. 네.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월급 받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물건부터 사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미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한번 길들여진다면,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잘 아셔야 되는 건 물가는 상승합니다. 한마디로 짜장면값 10년 전, 20년 전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건 물가 상승률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지 않는다면, 네, 그때 한 80년대 미국이 한번 고생을 했었잖아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딘가 좀 한 군데가 부러져야 되는데, 가장 크게 부러질 만한 데는 경제고, 경제가 부러지기 전에는 잡히지 않을 거라 보는데, 또 고용시장이 또 뭐랄까 그 실업률이 올라가면 또 잡힌다 하는데, 실업률 올라가도 뭐 인플레이션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 부분 마지막 보루지만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경기를 그렇게 크게 먹지 않고 좀 잡혀간다면 좋겠지만, 역사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번의 피봇, 한마디로 금리 인하,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동결, 이 과정 피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5번의 피봇,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라고 예외? 글쎄요, 그 1993년 빅스 지수라는 게 태어났습니다. 빅스 지수. 속된 말로 공포 지수죠. 30년 전에 태어난 건데, 이렇게 좀 뭐랄까 왔다 갔다 하는 경기 침체 완화 둔화 속에서 단 한 번도 40 이상 찍은 적이 없는 해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작년에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것도 희한한 일이긴 하지만 결국 공포지수는 사람들이 심리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월가의 기관들은 열심히 팔고 있지만 증시는 올라간다고 계속 펌핑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지금 빚내서 이제 막 들어오고 있는 여건이라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일단 15,400, 450, 그 정도 500까지도 봤었는데 그 약간 좀 상승해서 근데 그러니까 신고점을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원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한없이 떨어질 것 같지만요. 원유 같은 경우도 이건이 다 관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한없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최소 마지노선이 $60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건 월가에서는 마찬가지고, 네, 더 밑으로 본다. 당연히 가격 뺀 다음에 살려고 하는 그런 수법이겠죠. 그래서 일단 66, 67 중요한 라인이고 여기가 무너진다 그러면 64, 65도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67 강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지지선이기 때문에 여기만 지지된다 그러면 $70까지 한 250틱 정도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5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골드 오늘 좀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1%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0.86%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 오늘 왜 상승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오늘 골드 투자 전략 매수, 매도, 관망 중에 어떤 전략 보시죠? 예, 골드도 마찬가지로 매수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포지션보다 더욱더 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차트 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면서 골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선을 좀 그어왔습니다. 아, 네.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맞은 부분이잖아요. 네. 네, 이 자리 1920 정도까지 말했습니다. 19.5니까 1920을 맞았는데 이 자리가 공교롭게도 좀 지지가 좀 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940선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네, 40.5.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이 자리를 맞고 1920을 맞고 1940까지, 45까지 이 정도면 250틱입니다. 250틱. 조금 더 올라갔다 보면 490틱. 아니, 죄송합니다. 290틱 정도, 300틱 정도 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지력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튄 거고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1930 정도까지 한번 건드릴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1930.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맞고 방향이 바뀌었던 자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 자리는 아예 방향을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만약에 골드가 좀 움직였다 그러면 전 이 자리에 지금 매도 사인을 드리려고 체크를 해왔거든요. 네. 49, 50 정도 매도 사인을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이 자리가 일단 맞았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이 자리요. 1930선 내려온다 그러면 100틱 밑인데요. 100틱 밑 금방 오죠. 네. 어제 새벽 3시에 1920을 찍고 현재 지금 1849까지 찍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찍은 거고 올라온다 그러면 내려온다 그러면 1930 이 자리는 지울게요. 1930. 네, 이 자리 매수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좀 더 내려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네. 이 자리. 네, 1929 이 자리에서 일단 매수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 자리 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냐면 여기 1950 이렇게 매도 두 자리를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골드 특성이 있거든요. 골드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곱게 내려와서 이렇게 탁 맞고 올라가면 좋은데요. 네, 주위가 내려오다가 훅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 대놓지 마시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대놓으면 훅 찍고 올라가면 예,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꽤 됩니다. 네, 90티 가까이 되니까 네, 그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 1929 네, 다시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가 괜찮은 자리긴 하지만 대놓지는 마시고 지지받는지 확인하시고 예, 마찬가지로 예, 만약에 1929보다 좀 비싸더라도 1930에 사더라도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위도 마찬가지죠. 1950 이 라인이 괜찮은 저항대입니다. 근데 골드의 특성은 또 말씀드렸잖아요. 훅 올려 쏘면 내가 손절당하고 예, 매수로 갈아타지 마시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꼭 마지막 마무리를 피니시를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리찍고 아니면 올려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은 1950 맞고 이런 식으로 간당간당 할 때 1949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일도 마찬가지지만 골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골드 같은 경우는요.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골드 일봉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1850. 네,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지난달에 봤던 게 이게 지금 8월물이니까 2100인데요. 7월 그러니까 6월물 같은 경우 2100이 아니었죠. 2100 거의 근접했는데 98인가? 이 97인가 그 정도까지 올라왔을 거고 8월물이라서 지금 2100까지 찍은 거지만 다시 한번 골드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일하고 비슷하게 지금 최고점 갱신하면 쭉쭉쭉 떨어져서 1880 아니면 18505를 찍고 올라갑니다. 네,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떨어진다 그러면 1850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1920이 깨진다면 일단은 적당히 또 이제 그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1880이나 1850까지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 되지 마시고 좀 일단은 단타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일도 골드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좀 저항되면 30T에서 40T 정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할게요. 네. 골드는 1950 네, 지지받는 거, 저항받는 거 확인하시고 예, 매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수는 1929 지지받는 거 네, 확인하시고 예, 매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 전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 전략까지 함께 철저히 들어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평일에도 주중에도 계속 함께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세워갈 수 있는 방법 있죠.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갖다 대시면요. 화면에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갖다 대시기만 하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계속해서 해외 선물 알차게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저희는 항생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항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한데요. 먼저 항생 어떻게 거래하고 있고 또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생 차트부터 켜도록 할게요. 네, 항생 차트 켤 항생 시간 차트 드리도록 켰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항생 차트를 켰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항생은 요즘 장을 보면 항생이 특이한 게 중국장이 개장하면 한번 그러니까 내리치고 오후 내내 그냥 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여드리면 네. 예, 이렇게 되는데요. 아, 항생 때문에 요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네. 아니 움직여야 뭘 하는데 중국장 때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10시 반이잖아요. 아니군요. 이게 10시 반이잖아요. 요 네. 라인이. 10시 반인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오후 내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아. 여기 있다가 한 단계 내려가서 여기 한참 있다가 원래 예, 또한 단계. 항생이 네. 전통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보이나요? 아니면 아니요. 요즘 좀 특별하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유저들이 좋아하는 거, 트레이더들이 좋아하는 건 나스닥 다음으로 빠른 친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일 골드 같은 경우는 한 틱 가치가 10달러지만 항생은 한 틱 가치가 홍콩 달러라서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100원, 아니 8,400원, 500원. 네.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5달러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차트에도 보시다시피 내려오면 그냥 여기 있어요. 여기도 내려오면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본장 시작하고 아니 유럽장 시작하고 내려오면 한참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지금 네, 있다 보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오면. 그렇다 그러면 항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국장 개장할 때 10시 반에 방향성 나올 때 한 10분에서 15분 짧게 드시고 그냥 덮으시는 게
요즘은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다들 이런저런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장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좀 뭐가 이상하다면 다들 이런저런 이유들을 만들어내시는데 글쎄요, 이게 왜 이런지는 뭐 저도 그걸 알면 제가 이걸 대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네. 한 이번 주 내내 이래요. 이번 주 내내 이렇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손을 대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손을 대신다면 중국장 개장 후에 네.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빠른 시간, 10시 반 이후에 10분에서 20분, 11시 전에 빠르게 승부 보시고 그냥 덮으시는 게 유럽장도 요즘 없어요, 거의. 네, 그래서 언젠가 이제 또 그게 들어올 거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잡으셔도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오후까지도 해봤는데 오후에도 한 40틱, 50틱 사이를 한 4시간 동안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사람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적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흔들어대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박스 고점. 박스 중간에 간다 하더라도 이제 위아래로 치다 보면 또 손절이 나가는 거니까 손절을 무한대로 걸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는 요즘 조심하셔라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항생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유의할 수 있는 내용까지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실시간으로 함께 맞서닝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시황과 우리가 봐야 할 주요 지표들 우리 맞서닝과 함께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 한 달간의 허생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허생마스터님의 지난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든 전략 함께 세워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허생마스터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매매 일지에 있는 것과 같이 정확한 투자를 하시는지, 투세를 잡아내시는지 그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오늘 강의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전략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뭐 매매 전략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실전 테크닉 부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해외 선물을 모르시는 분들 빼고 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그림 찾기, 예, 그림 찾기 하시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겠다.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래서 뭐 보시다가 예,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알아보시고 싶은 부분들을 예, 노란 톡방으로 오신다면 일단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 찾기. 네, 허생 마스터님의 실전 테크닉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파동에는 세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하락, 행보가 조정이죠.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횡보는 좀 다들 좀 난해하세요. 왜냐하면 상하단이 좀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상승과 하락 파동 예, 그 상태에서 좀 뭐랄까 좀 일정한 규칙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세 개 파동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 이게 과연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지금 확대를 해서 본 거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주식 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 얼마 되지 않으신 티를 내는 거 뭐냐면 이걸 갖고서 이제 머리를 싸매는 거죠. 이게 매수야, 매도야, 매수야, 매도야. 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예, 차트를 좀 크게 보셔야 됩니다. 예, 크게 보시고 만약에 내가 좀 정확한 타점을 찾고 싶다. 그러시면 예, 큰 차트 옆에다가 예, 작은 차트 하나 더
이렇게 말을 해서 보시면 되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키움 차트잖아요. 키움 차트는 50개까지 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트, 아마 큰 차트라 그러면 스케일이 큰 거죠. 큰 거에다가 작은 걸 옆에다 두고 타점을 찾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고. 이렇게 크게 본다 그러면 아 이게 상승 파동 중에 나온 조정이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방금 전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위에서 매도, 밑에서 매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눌렸을 때 매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영매매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뭐가 한 끗 차이냐면 그 변곡점과 영매매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변곡점은 추세가 바뀌는 부분이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영매매는 그냥 대놓고 올라갈 때 매도 치는 거. 이 부분은 스캘핑하는 부분들이 많이 쓰는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많아야 되고 우리는 자본금 한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추세 추정 전략을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쪽 전략만 고집하지 마시고 전략을 유지할지 수정할지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배운 건 상승 파동 이 세 가지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뭐냐? 저점을 지켜주고 있거나, 네, 저점을 여기 들어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저점을 살짝 내렸으나 곧바로 회복을 하는 이 두 가지. 1번과 여기 2번 신호를 우리는 매수 규칙 신호라고 했고, 매수 파동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만 대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이거 말고 매수 파동 또 없거든요. 매수 파동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32%, 그러니까 3분의 2 확률. 그렇게 일단 접근한다고 말씀드렸고, 매도는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매도는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 파동. 그래서 거꾸로죠. 고점을 지켜주고 있거나 고점을 내리는 파동. 아니 여기 3번 이 부분 살짝 들 올렸다가 내리는 건데 이 부분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요거는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때 상황에 맞게 설명해 드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1번과 2번을 대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매수 매도 3분의 2 확률로 대응을 하는 거고, 오늘 그림 찾기 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규칙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네. 이제 재밌는 거 많이 아실수록 네. 이 규칙을 이 그림 찾기가 힘듭니다. 뭐냐면 저기도 저항 때, 여기도 지지 때 막. 그렇죠. 네, 저도 이제 하다 보면 여긴 지지 때인데 저항 때인데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감정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지만 여기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동입니다. 로직이. 앞에 저항이 있든 말든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존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대응을 한번 해볼 겁니다. 요즘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올리는 척했다가 내려받고, 올리는 척하다가 내려받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올렸다가 쭉 내리는 이 파동이에요. 이 파동. 이 파동을 어떻게 하면 잡아낼 수 있을까?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겁니다.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이거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내리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그러면 줄줄이 컷이 나가는 그런 벌어집니다. 네, 뭐 저라고 이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고요. 트레이더들이라면 한 이쯤 왔을 때 알죠. 이거 하면서.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면 이건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난 지지정 몰라요. 그러면 이제 숨은 그림 찾기니까, 같은 그림 찾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규칙 신호와 대응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승 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명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방향이 바뀌죠.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매도, 만약에 이제 신호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걸 매도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들어갈 만합니다. 네, 그리고 이 매수 신호를 잡아내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변곡점이라고. 변곡점을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찾는다고 해서 거기에다 변곡점이 되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네, 이게 100% 맞으리라는 법도 없는 거고, 일단 이 신호는 못 들어갔다 치고요. 네, 일단 2번. 네, 계속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이렇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렇다 그러면 매수 신호를 다 동그라미 쳐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6번도 여기 있죠. 6번, 7번, 8번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우리가 상관없다 그랬죠. 왜냐면 매수 파동은 뭐라고요? 이렇게 저점을 지켜주고 있거나 저점을 들어 올리는 파동. 요 두 개만 우리는 대응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아웃. 그러면 남는 건 이 5개입니다. 5개 다 들어가면 수익이 날까요?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태에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뭘 하냐면 장중에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긋습니다. 추세선을 긋고요. 또 하나는 장중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렇게 걸리는 자리마다
지지저항선들을 그어 놓습니다. 이렇게 지지저항선들을 그어 놓도록 하고요. 네. 뭐 위든 아래든 이렇게 저항이 되고 그다음 지지가 연이어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저항선을 그어 놓으면 여기서도 저항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추세선은 왜 그어 놓냐? 이 추세선이 하나 또는 두 개 정도가 나오면 아니 세 개 정도가 나오면 그 저점들을 매수 입장에서 저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그으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들어가야 될 신호, 들어가지 말아야 될 신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추세선에 붙어서 나오는 신호들을 보통 들어가면 됩니다. 네, 그럼 5번은 이탈했죠. 이탈했고 6번은 이 저점을 깼고요. 7번은 또 이 저점을 깼고 8번은 이 저점을 깼습니다. 그럼 나머지 유효한 신호는 1번은 못 들어갔다 치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게 122평선인데 이 위에서만 매수를 받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도 받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위에서 받는다면 일단 제일 만만한 신호는 여기서 3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3번 아니면 4번. 네, 2번까지도 긴가민가한 거죠. 왜냐면 내려오던 게 있었으니까 3번 아니면 4번 들어갔을 때 얼마 정도 수익이 났을까요?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 3번, 4번 들어갔으면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50틱, 예, 120틱, 110틱. 네, 만약 3번 못 들어가고 4번만 들어갔다 하더라도 110틱의 절반만 가져가도 한 60틱 되거든요. 60틱이면 얼마죠? 한 35만 원? 그래서 40만 원 사이 돈이 됩니다. 환율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럼 나 오늘 여기서 11시 50분부터 12시 한 10분, 20분까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일 만만한 신호 요거 하나 들어갔는데 한 3, 40만 원 반 정도만 가져가도 네, 이거 110틱이면 한 70만 원 돈 가까이 되니까 60에 70만 원 돈, 반만 해도 35만 원, 36만 원, 40만 원 돈 이렇게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내려가는 신호를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렇게 네, 이 신호에 들어갔을 때 몇 틱을 수익을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일단 지금 제가 이 쫄깃쫄깃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쉽고 재미있게 네. 설명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매도 신호 한번 네, 들어보도록 매도 쪽을 할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트레이더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요 정도까지는 보통 매수를 받습니다. 네. 네, 받아요. 근데 이게 지지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또 이게 달라지죠. 한 번 더 받긴 하는데 이걸 넘어가면 이게 달라지죠. 이제 매도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그런 거 보고 난 저항, 지지저항 몰라요. 그냥 신호만 볼래요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신호가 수익이 더 잘 날 수도 있습니다. 선부당에 사람 잡는다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많이 알수록 자리는 더 안 보이는 거니까요. 장애물이 보이니까 그렇죠. 장애물 앞에다 두고서 누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매도 신호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볼게요. 네. 네,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근데 조건에 맞는 것들 매도 신호는 다 동그라미 쳤습니다. 여기서 조건에 맞는 걸 찾아볼게요. 이거는 고점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되죠.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켜주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낮추고 있거나 우리는 두 가지만 대응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네. 조건에 안 맞고 조건에 안 맞고 조건에 안 맞고. 근데 이게 변곡점이잖아요. 또 올라오던 추세를 바꿔버렸으니까 이거 잡긴 쉽지가 않습니다. 지지저항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간혹 잡을 수는 있는데 100% 잡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이 신호는 제끼고 네, 그렇다 그러면 6번, 7번 8번은 조건에 맞습니다. 고점을 다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조건에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6번도 애매하죠. 그렇죠. 네, 애매합니다. 이게 하락하는 거야? 예. 근데 제일 만만한 게 7번 신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번 신호. 근데 8번도 애매합니다. 지지저항 아시는 분들 여기 지지대가 있거든요.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 것 같아요. 이 지지대는 방향을 바꿔 지지대예요. 엄청 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애매한데 그럼 제일 만만한 게 7번이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다면 7번만 들어갔을 때를 보죠.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매도 신호도 마찬가지, 매도 쪽도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또 하나는 지지저항선을 그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추세선에 이렇게 붙어 있는 신호를 위주로 이렇게 매도 신호를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과 고점 이으면 되겠죠. 두 개나 세 개 정도 나왔을 때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만만한 7번 신호 들어갔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120틱 수익이 났습니다. 네, 이것도 반만 먹는다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한 40만 원 돈? 네, 그 정도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퇴근을 해서 야간에 들어왔는데 이때 언제죠? 이때 들어와서 한 12시 좀 안 돼서 들어와서 이때쯤 들어와서 이때까지 한 1시간이 안 되는 사이거든요. 한 40분, 30분? 그 정도 사이에 나는 여기에서 요 부분을 들어갔고 아까 지금 매도는 요 부분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난 이거 두 개로 제일 만만한 신호 두 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을까요? 보시면 이 정도 수익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수익, 네. 100틱, 매도 100틱, 매수 100틱. 합해서 200틱이지만 반만 하면 60만 원 정도가 되겠죠. 50에서 60만 원 보수적으로.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나 지지장 잘 보시는 분들은 좀 쭈뼛쭈뼛할 수도 있어요. 장에 따라서. 네, 그렇지만 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가끔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수익이 더 잘 나요. 우리 그 처음에 하셨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아니면 아는 대로 누가 이제 알려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머리가 이제 많이 지식이 쌓일수록 그 부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 그래도 이제 신호 위주로 만약에 대응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예, 신호를 만들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호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네,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알려주신 거 이어서 조금 더 고급 내용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예, 영상으로 준비된 것도 있으니까 예, 그 부분들은 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예,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알찼는데요. 이 그림 맞추기라고 해서 얕봤지만 정말 이 내용들이 실전 트레이더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영상까지 함께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고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허생 마스터님과 바로 함께 공부해 가지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방송 초반에 이야기했던 단타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품 나스닥이었고요.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진입가 주셨습니다. 매수 진입가는 14,970포인트, 매도 진입가는 15,150포인트라고 하셨고요. 손절 각각 40틱 잡고 목표가에 60틱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방송 말미인 현재 시점에서 우리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애석하게도 그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와서 여기 와서 15,240뭔가 250인가?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거기 들었는데 거기 맞고 한 몇 틱이죠? 한 200, 300틱인가? 네, 맞습니다.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고요. 말씀드렸지만 850을 찍을 수 있는데 오늘 찍을 것 같지는 않고요. 찍는다 그러면 다음 주 이맘때쯤 찍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그 강한 지표들이 그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예,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네. 쭉쭉 올라오긴 하는데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85 이 자리, 85, 86짜리 드리려고 했다가 혹시라도요. 네, 미장 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예, 치고 올라오면 이게 뚫릴 수가 있어서 네, 그다음이 125, 126, 그다음에 155, 150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밀고 올라왔을 경우 생각해가지고 150까지 안내를 해드렸던 거고 만약에 정상적이었다면 85, 그 정도에서 안내를 처음에 85 말씀드렸다가 올렸잖아요. 예, 그 부분 하단은 이렇게 970, 960, 965, 970, 970이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 이게 괜찮은 자리고 당분간 900 중반대는 지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밑에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간 자리도 있긴 하지만 근데 중간 자리는 우리 그 뭐라 할까 그 훈련되지 않으신 초보분들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일단 윗자리를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좀 여기서 물리면 그나마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전략은 일단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매수와 매도 두 가지 전략 드렸는데요. 아직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체크해 갈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이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근데 장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네, 장이 아까 그 제가 브리핑 해드린 그러니까 전략 기법들 설명드릴 때 브리핑 해드렸던 게 혼조세 혼조세 급등 급락이 반복되는 걸 혼조세라고 그러거든요. 혼조세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통은 이제 이쁜 상승 차트, 하락 차트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요즘 장에 맞게 혼조세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그 말은 요즘은 그냥 뜬금없이 밑으로 밀어버렸다가 밑으로 밀어버린 줄 알았는데 또 갑자기 위로 쳐올리고 그런 장세가 많습니다. 적당한 손절은 적당한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손절을 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손절하지 않는 게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 부분들은 좀 깨닫기 전에 미리 아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